네, 국내외 시장 진단을 하면서 과연 11월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. 버크셔리츠의 강동진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에는 물론 국가별로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요. 요즘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할지 먼저 도움 말씀 주시죠. 예, 10월 장세가 좀 화려한 편이었는데요. 네. 흔히들 그 가을 장세를 배당 시즌에 그 랠리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름이 안 좋았잖아요. 네. 8월, 9월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10월이 좋을 만도 했고, 또 보도에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지, 그 다음에 22 유럽연합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 대책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,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미룬다는 것, 이것이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었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명암이 또 컸는데, 네. 우리나라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고 외부 쪽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.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10월 한 달 동안의 동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. 네. 10월 랠리는 몇 년 만에 화려했다 하는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선진국 중심이었습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는 빼고요. 예. 그리고 신흥국도 빼고. 많이 오른 나라가 독일이 12% 올랐는데요. 많이 올랐습니다. 프랑스와 스페인도 10% 정도 올랐습니다. 그 다음 많이 오른 곳이 중국이 10% 올랐고요. 일본이 10% 올랐고, 네. 그리고 미국이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렇죠. 이걸 한데 모아놓고 보면은 역시 큰 시장이 랠리를 주도했구나.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현재의 상황,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느냐. 제가 지난주에 한 9분응선 정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지금 세계 22개 지수의 약 3분의 2 정도, 60에서 70% 정도 신호가 꺼졌습니다. 지금 조정 신호에 네. 들어갔다는 것이고요. 남아있는 쪽에 역시 강한 나라, 미국과 일본, 중국, 유럽연합 쪽만 남아있고, 나머지 신흥국 중심으로 이미 조정에 한 3, 4부 능선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. 이미요? 예,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우리 증시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국면으로 보시는 거예요? 우리 증시도 조정의 3, 4부 국면으로 진입을 한 건가요?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예, 우리 시장 코스피는 이제 막 신호가 떨어진 상태니까 막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네. 되고, 조정의 이유는 10월 랠리 폭이 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거든요. 그 다음에 악수급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네. 구조적인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 시장의 지난 3년간의 상승률을 보면은 적어도 50%입니다. 네. 일본 같은 경우는 120% 정도 올랐고요.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3년 동안에 10% 올랐거든요. 10% 중에서도 이번 달에 4% 올랐으니까 네.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만 할 것입니다. 그 정도로 구조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혼란 과정, 구조적인 문제 이것이 뭐 정부는 이런저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네. 정도거든요. 그래서 정권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, 정권 업계 등등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네, 안타까운 현실이네요. 미국 증시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간 국내 증시지만 또 많이 못 올라가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꺾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약한 곳은 항상 꺾일 때 또 더 꺾이거든요. 네,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이번 주 동향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FOMC 회의가 끝나고 그 당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뭐 목요일장, 금요일장 보자면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잖아요. 네.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. 이번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? 예, 미국 시장도 10월 한 달에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9% 평균 정도 올랐는데 그 정도면은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사이클 오를 수 있는 정상적인 폭이 5%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의 부담이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
그 다음에 종목별 장세다 하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많이 오른 곳은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순환의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 오름폭의 약 3분의 1 정도 내렸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만 보면 아, 반도체가 안 좋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오른 것의 눌림 과정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헬스케어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.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또 헬스케어 업종이 올랐거든요. 네. 이와 같은 요령으로 미국 종목의 경우는 아주 건강하게 많이 오른 쪽은 좀 조정받고 조정 보인 쪽은 또 올라오고 이런 시소 형태의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 장도 조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.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미국 증시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주셨고 이 밖에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국제적인 지표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? 예,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예,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는 해야 되겠다 하는 뉘앙스의 발표가 있었죠. 그 뒤에 달러화가 제법 올랐습니다. 네. 달러화가 절대 수치로도 이제 오른 것이 여러분 보일 텐데요. 이 오른편에 우상향형으로 오르다가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인 겁니다. 네.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달러화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. 왜?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요. 그 다음에 다른 지표 보겠습니다. 채권 금리의 상승률인데요. 최근에 약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. 금리를 올리면은 채권 시장의 금리도 오른다. 네. 그게 이제 구조적인 그 논리니까요.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.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. 긍정적인 면이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오거든요.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금리 인상의 초반부가 정권 시장에 부정적이다.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 네.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밖으로 나오면은 상품 시장과 정권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단 금리 인상의 중후반부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빨아들이는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초반부는 그렇게 걱정하는 정도로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주가 등등은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고 상품 지수가 이렇게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달러가 강하니까 달러 표시 상품 지수는 약한 상태다. 대신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나와야 그것도 상쇄하고 이 상품 지수가 오른다.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도 뭐 그다지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. 금요일장 삼성전자가 3%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한 걸 보면은 체감 지수는 더 낮다는 이야기잖아요. 예. 이게 원래 이제 시장을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전문가분들도. 과연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털 요인,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평가 여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인지 그게 되어야 이제 효율적 시장이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, 현재의 지수 동향입니다. 제가 위에 2060포인트의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이틀 전에 그 저항선을 딱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. 네, 저항을 받았네요. 예. 이 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? 도모의 형태로 계속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그런 상태고 음봉이 대부분입니다. 15 그레일 중에서 양봉이 4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음봉입니다. 그 정도로 시장 체력이 약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신호는 지금 조정 신호가 난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종목별 동향을 보더라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지난주에도 내린 종목이 참 고약했거든요.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내렸고요. 네, 그렇죠. 조선주들도 참 많이 내렸고 건설업종도 많이 내렸고요. 그 외에도 개별 종목이 그렇다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참 많이 내렸거든요. 네. 오른 종목을 몇 면을 보면은 삼성전자와
그리고 일부 우선주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. 그렇죠. 이게 건강한 시장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. 네.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그러느냐? 여러분 제가 공모펀드의 신뢰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투신권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습니다. 왜 투신권이 공모펀드가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겠느냐? 많이 올라서 판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구조조정 때문에 팔았다. 그것은 조금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냐. 네.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수급이 너무 안 좋은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 그동안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지지를 해줬는데요. 지난 일주일 동안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선물을 7,000계약 이상 샀습니다. 그 전에 10,000계약 이상 샀고요. 네. 그야말로 강력하게 우리 시장을 견인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프로그램 매수가 정권 투자금융 쪽에 잡히는 네. 그 물량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것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면 매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정산일이거든요. 네. 그때까지는 수급도 부정적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공략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뭐 반짝반짝 할 만하는 네. 종목들이 보이죠. 우선주들이 이제 보입니다. 네.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몰려다니는 형태인데 그나마 지금 양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.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올려라.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더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우선주는 배당에서는 조금 우월한 쪽이니까 네. 그쪽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는 것을 보셨고요.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오르고 그다음에 삼성금융주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. 이와 같이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는 쪽은 그나마 양지군이고 M&A가 또 활발했었는데 롯데의 케미칼 그룹하고 삼성의 네. 케미칼 그룹이 합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? 원래 M&A 차익 거래는 업어가는 쪽이 주가가 떨어지고 업혀가는 그렇죠. 쪽이 주가가 오르거든요. 네. 그러면 삼성의 정밀학 등등이 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요인입니다. 삼성은 훨씬 부자 집안이었는데 조금 덜 부잣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네. 그게 주주들이 또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요인 등등이 좀 시장에 변동성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양지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음 주 지나면은 좀 또 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자면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이세요?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여러 상품들이 있거든요. 그런 쪽을 조금 편입을 해가지고 변동성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버크셔 리치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